국민연금 30년 부었더니 상위 20만 명의 실제 수령액 공개. 내가 이 돈 받고 살 수 있을까? 30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은 어씨.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연금액을 보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한 순간 어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판이라 불린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서 받는 돈을 보면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금을 30년 이상 부었더라도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당황한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금을 부었는데도 꽤 괜찮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상위 20만 명은 과연 얼마를 받고 있을까? 또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은 연금 수령액의 현실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생활이 더 여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1. 국민연금 30년 납부자의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납부한 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40만 원이다. 물론 상위 20만 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최고 연금액은 월 25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같은 기간 납부했는데도 연금액이 차이 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납부한 소득 수준 월급이 높을수록 납부한 연금액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 연금 개시 연령 늦게 받을수록 월 연금액이 증가한다. 추가 연금 활용 여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함께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14만 250만 원이 은퇴 후 생활비로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부족하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했을 때와 추가적인 준비를 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자. 2. 국민연금만 믿은 은퇴자의 현실. 사례 국민연금 30년 부었지만 생활이 빠듯한 B씨. B씨는 35년 동안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연금액은 180만 원 정도.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다. 생활비 명세,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식비 5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차 유지비 20만 원, 여가비 1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160만 원. 즉 연금만으로는 거의 남는 돈이 없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다.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라도 생기면 적금이나 예금을 깨야 하는 상황. 결국 B씨는 노후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퇴직 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후에는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이나 저축이 필요하다. 3. 연금 플랜을 잘 세운 C씨의 사례. 사례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C씨. C씨는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 연금 저축을 따로 준비했다. 매달 2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불입했고 60세부터 매달 7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C씨의 월 소득 국민연금 160만 원, 개인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총 260만 원. C씨는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다. 교훈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준비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 4. 60세 이후에도 소득을 만든 D씨. 사례 국민연금 소소한 소득으로 경제적 여유를 만든 D씨. D씨는 연금을 30년 납부해 월 170만 원을 받지만 은퇴 후에도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 처음에는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소일거리라도 하니 몸도 건강하고 용돈도 벌 수 있어 만족스럽다. D씨의 월 소득 국민연금 170만 원, 농장 운영 수입 100만 원, 총 270만 원. 교훈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자. 5. 은퇴 후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그렇다면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득을 높여라. 연금은 납부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월급을 올릴 방법을 고민하자.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을 준비하라. 연금저축, IRP 개인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 연금을 마련하자. 퇴직 후에도 소득을 만들자. 재취업, 창업, 농업 등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연금 개시 시기를 조절하라. 가능하다면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한다.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라.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자. 결론. 은퇴 후 당신의 연금은 충분한가?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부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추가적인 준비를 해야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 내가 받을 연금은 충분할까? 추가적인 소득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앞서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생활이 빠듯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생애 주기별 소비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측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애 주기별 소비 패턴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 주기 소비 분석에 따르면 50대까지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다. 60대부터는 소비가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의료비와 건강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7080대가 되면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즉,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든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식비나 교통비 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와 간병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론. 국민연금이 월 14만 250만 원 수준이라 해도 70대 이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방법. 자산소득과 생산적 활동.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산소득과 생산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1. 자산소득. 연금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당주 투자.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는 배당률이 46%에 이르는 기업들도 있다. 매년 5% 배당을 받는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00만 원, 월 4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 국민연금과 함께 배당 소득이 있으면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다. 2. 임대소득. 작은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최근 공유주택 개념이 확산되면서 소형 임대 사업이 노후 준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저위험 채권 투자.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 회사채, MMF 단기금융 펀드 등을 활용하면 연금 외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연금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적합하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배당 주임 대소득 저위험 채권 투자를 병행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생산적 활동 건강 유지와 소득 창출을 동시에 노후에는 쉬면서 살아야 한다는 개념은 현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노후에도 몸과 머리를 적절히 쓰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과학적 근거. 노후에도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하버드대 연구 결과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확률이 40% 낮다. 서울대 연구. 노년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다. WHO 발표. 규칙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30% 느리다. 결론.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라도 지속하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60대 이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만 65세까지 연기하면 월 지급액이 36% 증가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60세 개시 월 160만원, 65세 개시 월 217만원, 36% 증가. 이처럼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평생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 결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 개시를 늦추는 동안 자산 소득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4.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3층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3층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층 국민연금, 공적연금, 기본적인 생활비 보장. 2층 퇴직연금, 사적연금, 여유로운 생활비 마련. 3층 개인연금 투자, 자산, 소득 추가적인 경제적 여유 확보. 즉,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자산 소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결론.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한층 더 안정적이다. 마무리. 당신의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모두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 주부, 동산, 채권 등을 활용하여 자산 소득을 만들자.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과 소득을 동시에 유지하자. 연금 개시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활용하자.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 은퇴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지금은 산속에 혼자 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퇴직금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60세 회사원이 더 이상 도시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서 캠핑카를 구입해 산속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 얼핏 들으면 내가 과연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로망을 이뤘다라는 말로 정리하기 힘든 은퇴 이후의 고민과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언젠간 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문제는 그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왔을 때, 혹은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60세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분도 회사를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는 새롭게 펼쳐지는 길 위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기댈 곳이라곤 퇴직금과 미미한 예금뿐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은퇴나 퇴직 이후 찾아오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나도 퇴직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저렇게 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전원주택이라도 마련해야 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야기해 볼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1. 퇴직 후 새로 시작된 두 번째 삶의 현실. 예전에는 50대 초반 혹은 중반만 되어도 일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60세가 훌쩍 넘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라는 사건은 언젠간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 달리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적 충격, 소속됐던 조직에서 나오면 더 이상 누구 과장, 누구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변 환경 변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출근하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크게 줄어들고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 재산을 털어 캠핑카나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60세 대기업 과장분의 사례처럼 말이지요. 다만 이런 멋지고 자유로운 캠핑카 라이프가 실제로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생활비나 의료비가 부족해 산속에서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세 가지 사례.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가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각자의 고민을 통해 우리도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A. 55세 중소기업 생산직 퇴직자, 시골집 리모델링 후 소일거리로 생활.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일하시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55세에 건강 문제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과 약간의 목돈으로 본가가 있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서울에서 살기도 힘든데 시골집에서 전원생활하면 식비라도 줄고 공기도 좋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시골 생활의 장점. 아침 저녁으로 텃밭을 가꾸고 밭에서 난 채소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음.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본가가 이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다. 시골 생활의 단점. 예상외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었음. 오래된 집이다 보니 보수할 곳이 끝도 없었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컸다. 이웃과의 친목은 좋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곤 함. 결국 박모 씨는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소소하게나마 용돈 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5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이 생기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퇴직 이후에 가장 무서운 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최소한 자기가 쓰는 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B.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30년 넘게 재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매달 받던 월급에 맞춰 지출도 컸지만 문제는 퇴직 직전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으셨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손에 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도 모아둔 예금이 별로 없었던 터라 도시에 남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여행하듯 캠핑카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고 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김모 씨가 말하길 처음엔 이 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며 낭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초기 비용. 중고 캠핑카 구입 약 2천만 원 구입 당시 성능이나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 운용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생각보다 비용이 계속 든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 샤워나 화장실 이용 등 개인 위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공중시설 의존도가 높다. 전기나 난방 문제. 겨울에는 캠핑카, 난방유와 전기 충전이 만만치 않은 부담.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새롭게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려 해도 이방인 취급을 받기 쉬움. 결국 김모 씨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야 캠핑카 생활이 참 좋죠. 하지만 돈과 체력, 심지어 마음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니 막상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고단한 일상으로 이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비박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지만 정말로 이 삶이 행복한가는 여전히 자신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례 씨 65세 퇴직 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으로 노후 대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5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이모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 정년퇴직이면 어느 정도 연금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자녀 교육비나 예식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으로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더랍니다. 재취업의 장점.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내가 정말 가난해지진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는다. 사회적 역할이 생기면서 무기력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각보다 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재취업의 단점. 나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이나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 고령이라 체력적으로 불안하거나 갑자기 아플 경우에 대비가 충분치 않다. 정년퇴직 후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이모 씨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솔직히 전했습니다. 본인도 캠핑카 생활이나 시골 생활을 꿈꿔봤지만 지금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데 캠핑카를 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3.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 실제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살기 힘들다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정적 준비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 도시를 떠날지 혹은 도시에 남아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퇴직 후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지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중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게 좋겠지요. 또 이미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캠핑카처럼 낭만 가득한 여행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정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무리하며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로망이나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은퇴의 충격, 그리고 현실적 생존에 대한 고민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 길밖에 없었다고 체념 섞인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은퇴 후 삶은 선택의 폭이 무한대로 넓은 듯 보이지만 실제론 준비된 재원이나 체력,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한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통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캠핑카나 전원생활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바로 실행하기보단 먼저 소규모 일거리나 재취업 혹은 더 저렴한 주거 옵션 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명하겠지요. 부디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닥뜨리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자신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도전을 선택한 퇴직자가 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한 은퇴자가 될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퇴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빈곤과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엔 특별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한 많은 60대가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누구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는 맞출 수 있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어려운 금액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계산해 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하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결국 알바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는 박지연 씨입니다. 박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전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일찍부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보험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준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은퇴자들은 이런 추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성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은퇴 후 생활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의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몇 가지 재정적인 계획만 있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맞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긴급하게 추가 비용이 들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의 재정적 자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재정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경조사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무로 여겨집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자리죠. 하지만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 꼭 좋은 선택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은 오히려 경조사 참석이 스트레스가 되고 경제적 부담을 주며 감정적으로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경조사가 왜 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경제적 부담 예상보다 크다. 김씨 65세는 은퇴한 지 3년이 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고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된 것은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지출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달 쌓이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 씨는 경조사 참석이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매달 몇십만 원씩 지출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라고 여겼는데 은퇴하고 나니 고정 수입 없이 돈을 쓰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더군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경조사 비용은 김 씨의 은퇴 자금 계획을 압박했고 결국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제한된 연금과 저축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인간관계 때문에 경조사를 거절하기도 어렵고 계속 참석하다 보면 금전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 2. 감정적 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이 씨 62세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감정적 피로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기쁜 자리에서는 외로움을 느꼈고 슬픈 자리에서는 상처가 더욱 깊어졌죠. 이 씨는 친구들이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 초대해주면 처음엔 기뻤어요. 그래도 혼자 가게 되면 늘 외롭고 남들 앞에서 억지로 웃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장례식에 가게 되면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감정적인 피로와 상처를 되새기게 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정적인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을 계속 마주하게 되거나 기쁜 자리에 혼자 참석하는 것은 은퇴자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회적 기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박 씨 70세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자녀의 돌잔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축하의 자리를 빛내곤 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에게 부담이 된 것은 사회적 기대와 압박이었습니다.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리해서 경조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자녀들마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보니 경조사에 안 가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조사마다 축의금도 챙겨야 하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은퇴자들은 오랜 사회적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해지면 경조사 참석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은퇴 후 경조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처럼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감정적 피로, 그리고 사회적 기대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경조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은퇴 후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경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설정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 찾기. 경조사에서 느끼는 감정적 피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경조사 대신 소규모 모임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 경조사 참석 문제로 인해 가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참석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감정 상태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 꼭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 경조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통이자 문화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축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자리로 생각되죠. 하지만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압박 생각보다 심각하다.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축의금과 조의금입니다. 은퇴 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축의금 지출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경조사 참석이 잦아지면 이러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죠. 경제적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경조사비가 전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큰 행사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부모님 장례식 등 다양한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은퇴 후 제한된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에게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 피로와 사회적 압박의 덫. 경조사는 경제적 부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큰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씨의 사례처럼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슬픈 감정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나 사회적 지위로부터 얻는 소속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참석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삶의 균형 찾기 경조사 참석을 지혜롭게 조정해야.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이러한 경조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경조사 참석을 무조건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경조사 참석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조사 참석은 오히려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조사 참석을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경조사에만 참석하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액수도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감정적 피로를 관리하는 방법, 자신만의 시간 갖기. 경조사 참석이 감정적으로 피로한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피로를 느낄 때는 반드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결정을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지키기 위해 경조사에 참석하려는 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박이 오히려 가족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경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단순한 인간관계 유지 이상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감정적인 피로, 그리고 사회적 압박감이 은퇴자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 참석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을 무조건적인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과 균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조사 참석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자들이 경조사 참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조사 역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